이렇게 당겨봤는데 눈매가 훨씬 이쁘고 시원해졌다. 반드시 이마 고상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진짜 효과 좋아요. 대부분 안 당겨보거든요. 사람이 자기 눈만 보게 돼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제이준 성형외과 전문의 박기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마 고상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눈 성형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마 거상이 필요하신 환자분도 꽤 계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눈에다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내가 눈 수술하러 왔는데 왜 이마 거상을 권하지 하면서 당하시는 분도 꽤 계셔가지고 왜 이마 거상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눈 성형을 하러 왔는데 이마 거상이 왜 필요한 거예요? 환자분들 보면 다 쌍꺼풀 라인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마 전체가 무너지신 환자분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 여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쌍꺼풀을 만들면 눈이 더 좁아 보이겠죠. 이 환자분은 쌍꺼풀 수술만 하시고 눈 자체도 크고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인상이 좀 세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분이 라인을 굉장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진 눈썹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지금 다 가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한 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져서 인상이 굉장히 순하게 변했고 감춰져 왔던 높은 쌍꺼풀 라인이 보이면서 훨씬 더 시원한 눈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쌍꺼풀뿐만 아니라 이마 거상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마 거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올려보는 방법인데요. 손을 눈썹 바로 위에 올리고 지그시 올렸을 때 내 눈매가 이뻐지는지 눈 답답한 게 해소가 되는지 그거를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마가 잘 안 움직이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눈과 눈 사이가 좁더라도 수술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안 돼요. 이거는 집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봤는데 눈매가 훨씬 이쁘고 시원해졌다. 반드시 이마 고상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쌍꺼풀과 이마 고상을 통해서 내 눈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지 제가 환자분의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마 주름과 미간 주름 그리고 눈꺼풀 처짐이 함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노화로 인해서 이마와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인상도 많이 쓰시고 하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심하고 미간 쪽에 주름도 있으며 그 다음에 눈에 처진 피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눈매가 굉장히 답답한 경우였습니다. 더불어 눈 밑쪽도 많이 처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과 하안검 수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마 거상을 통해서 처져 있는 이마와 눈썹을 올려서 눈 전체의 처진 부분을 개선하여 주었고 하안검을 통해서 눈 밑에 진행된 노화를 깔끔하게 펴주어서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이마 거상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마 거상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수술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젊은 환자분들도 이마 거상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쌍꺼풀 라인을 올리고 싶다고 찾아오신 케이스였는데요. 사진에 보이다시피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어그러지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은 쌍꺼풀 라인에만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마를 살짝 들어보면서 이 모습은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 눈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매가 훨씬 더 살아나고 훨씬 더 이뻐졌죠? 그리고 숨겨져 왔던 이쁜 쌍꺼풀 라인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 거상 수술 하나만으로 인상이 이렇게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이 비대칭인 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눈썹의 높이는 사실 같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오른쪽을 많이 쓰는 얼굴이고 각각 사람들마다 눈썹을 한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그 정도의 비대칭이 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쌍꺼풀 라인 자체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눈썹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왼쪽의 쌍꺼풀이 높고 오른쪽이 쌍꺼풀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쌍꺼풀 라인이 왼쪽과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눈썹의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마 거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면 피부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제가 눈썹의 위치를 원하는 만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에 눈썹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른쪽 눈썹을 올려서 양쪽 눈썹의 밸런스를 맞춘 케이스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인상이 강하고 미간 근육을 많이 쓰는 케이스입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책을 보거나 공부 같은 것을 할 때 인상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과도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상을 찌푸리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미간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기 때문에 눈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인상이 조금 더 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상을 많이 쓰는 것과 더불어서 눈에 피부 처짐도 많았기 때문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절개 눈매 교정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내시경 이마 거상을 통해서 처진 눈썹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간에 있는 근육을 일부 절제함으로써 과도한 미간 근육의 쓰임이 방지되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썹 처짐과 동시에 눈에 피부 처짐도 있었기 때문에 절개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를 하여서 결과적으로 인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강한 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정리해 드리면요. 쌍꺼풀 수술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쌍꺼풀과 이마 거상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이렇게 당겨 봤을 때 이쁘시면 다 이마 거상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